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신경계라 그러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죠. 그 말초신경계에는 또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그 운동신경계와 감각신경계, 들어오는 감각을 전달하고 또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있고, 오늘 제가 하게 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기량작용을 통해 갖고 체내의 환경을 조율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위험에 대처하는 모든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계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불수의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의식 레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 진화적 맥락에서 생각할 때 동물과 가장 가까운, 가장 최적의 환경에 적합하게끔 진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게 얼마나 기적적인 현상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게 매 순간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불수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율신경계의 특징상 불수의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반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반사적인 작용들, 그래서 반사공이 그 자율신경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생각하기 전에 그 반사공 회로를 한번 그려보고요. 무차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제가 진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힘이 괴로워서 빠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웃될까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림을 그리고, 못 그리지만 이쁘게 그려주시고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칠판이면 지워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통으로 된 걸 중간에 지울 수 없는 이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하냐. 일주일에 해도 떨었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림이 삐뚤어질 겁니다, 분명히. 대칭이 맞아야 하는데 대칭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가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뭐 부담을 뭔지는 알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카소가 4시간 칠판보다 더 잘 보여요. 많이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뭐 아쉬운 대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뭔지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그 감각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운동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좀 상세한 곳에 가서 직접 반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 블록블록한 거, 이게 약간 동그리하게 좀 맞아야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요. 이게 뭐냐? 여기가 척등신경절이 되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교감, 연쇄, 사슬, 신경절에 있는 것 중에서 외측신경절. 외측신경절이 되고요. 이것도 요 부분도 이게 뭘 말하는가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이 갈 거기 때문에 이건 운동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신경절이 있다, 이렇게 있다고만 일단 아시고요. 여기는 복강에 있는 척부신경절. 척부신경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앞에 드리면서 잠깐 빠뜨린 게 있었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세 가지 조직을 특히 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근계와 신근조직과
그 평활근 조직, 평활근 조직이라 그러면 관으로 된 모든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라든지 뭐 관략근이든지 이렇게 그 평활근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그 샘세포를 관장하게 됩니다. 뭐 눈물샘, 땀샘, 분비샘, 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극이 들어오는 자극이 어떻게 하느냐? 자극이 들어오는 자극은 그러면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 구심성 전도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구심성 전도로. 이쪽 제가 이렇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직 중에 혈관 얘기를 했었죠. 피부가 있고 혈관이 있고 이쪽에서 자극들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먼저 피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은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고 이름을 지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와서 여기 신경절에서 감각인 건 알겠죠? 감각은 제가 지금 파란 걸로 그립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있죠? 피부가 있으면 혈관벽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있을 겁니다. 혈관벽. 혈관벽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연기하고 시냅스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다른 경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밀어두고 일단 못한 밀어. 운동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되느냐? 운동은 일단 여기서 시냅스가 된 모타, 첫 번째 모타 흐름이 이렇게 와서 교감신경을 여기가 길이 좀 되게 멀리 느껴져 있습니다만 신경이 나오는 부위하고 이 교감신경 연쇄 사슬이 있는 부위는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시냅스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냅스 된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일단 잇목은 신경세포가 있고요. 잇목은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운동시키기. 그리고 땀샘을 분비시키는 땀샘으로 갑니다. 그리고 혈관 맞나요? 혈관. 네. 혈관 평활근입니다. 우리 모든 혈관에 실제 혈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 평활근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운동 출력이 한 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출력은 못하기 출력이 이렇게 흡사하게 나와서 이번에는 이쪽 신경계에 가서 복강 척부신경계라고 했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감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복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점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내장 평활근 그리고 내장 혈관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대단히 중요한 감각 입력 기관이 여기서 지금 세 가지 관장을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밖에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장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또 있을 겁니다. 내장 그 근육근에서 들어오는 내장 근육근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있겠죠. 얘는 그럼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가서 그림이 살짝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서 정면 띄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그림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반사궁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여기 이게 그 감각 수용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흥분기 쪽으로 넘겨주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신경적인 연속의 연쇄 갈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단 뒤로 넘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 기량작용과 관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운동이 좀 이 기본 패턴이 반사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만 일단 아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겠습니다.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교감신경인데 제 상태가 지금 딱 정확히 교감신경입니다. 땀도 나고요. 왜 나는지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나고 싶어 나는 건 아닌데
지금 자율적으로 나의 자율신경계가 안에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긴장을 하니까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고 입에 침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고 뭐 이 자칫하면 털도 이렇게 설판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현재로는 부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신답니다. 여전히 교감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그 작용에 대해서 먼저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까요? 뭐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이렇게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그냥 그 이쪽 미드브레인이 있고 교내가 있고 연수가 있고 그 밑으로 경추가 있습니다. 경추 우리가 척추 마디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경추가 있고 그 밑에 흉추가 있죠. 흉추 밑에 요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미추가 있게 되어 있죠. 신경들이 그 사이로 이 뼈 이게 각 마디들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신경 따라서 많은 작용들이 우리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감신경계는 먼저 그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를 한 자리에 그릴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먼저 빨간 것으로 하겠는데요. 자, 경추 위치를 대강 한번 잡아볼까요? C1에서 이게 흉추인데 이쯤 잡으면 될까요? 흉추가 12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미추가 있겠죠. 대강 잡습니다. 대강. 자, 이렇게 선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중추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 너무 민망하게 많이 떨어뜨리네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왜 얘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쪽 바로 이렇게 그 척추하고 바로 붙어서 교감신경절이라는 그 이런 신경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일단 이쪽에 와서 신엽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해지는 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복돼서 했는데 이게 이 자율신경계가 체성신경계하고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원심성 밖으로 나가는 이 원심성 이 전도로가 이게 두 개의 신경원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신경절 전 신경섬유가 있고 신경절 후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점선 타령했던 것이 절후는 그 절전섬유랑 섬유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 나올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게 지금 신경절에 지금 연접하고 있는 신경절에 접점해서 이 각 기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굉장히 가늘고 짧은 신경 절전섬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되게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사설인데요. 이거 다 그리기는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밑으로도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신경 연접을 했죠.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신경절 후 세포가 되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맨 먼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지금 복잡해서 딴 거부터 먼저 뇌혈관 쪽으로 갑니다. 뇌혈관 쪽으로 가서 5분 남았어요. 안 됩니다, 박사님. 5분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예. 뇌혈관으로 가서 혈관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위쪽에 있겠지만 일단은 동공으로 갑니다. 동공으로 가서 동공을 확장을 시킵니다. 이게 동공 확장하는 교감신경에서 이런 게 동공 확장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 상지 골격근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격근 혈관으로 가는데 거기서 얘는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가는 곳이 기관지가 되겠죠. 원래 못 그리는데 다선생님 제초가셔서 지금 덩 그리고 있거든요. 기관지로 가서 이완을 시킵니다. 기관지 밑에는 심장으로 가서 심장은 박동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심장 밑에 위장이 있겠죠. 자, 대강 그립니다. 위장으로 가서 위장 혈관벽은 이완을 시키고 이걸 모으는 관략근은 수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는 그 글리코겐을 불러와서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신이 있겠죠. 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그리고 싶지만 꼭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있습니다. 절대 맥장이 못 넣겠네요. 그리고 방광이 있습니다. 생식기가 있겠죠. 대강 뭐 장기들 있는 장기들입니다. 가는 길만 빨리빨리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서 시냅스를 해서 확장을 시키고 축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와서 확장을 시킨다고 했죠.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지 쪽으로 와서 이완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또 한 갈래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시냅스를 한 이 신경들이 실제는 점선입니다. 점선입니다. 왜 점선이냐? 신경절 후 섬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절 후 섬유들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이렇게 그 장기들을 지배하는 폭이 영역이 넓고 이렇게 지배력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섬유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가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다 따로따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완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도 가서 절전 섬유들은 유수신경계고 절 후는 무수신경계입니다. 그 말씀드릴 거예요. 또 빨리 하라. 네. 100세까지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제가 직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연접하는 것이 아니라 쭉 와서 다른 신경절에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시냅스를 두 군데서 하게 됩니다. 이 시냅스 하는 여기 신경절이 나왔던 복강신경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얘는 뚝뚝뚝뚝뚝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주겠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경절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9번, 10번 되겠죠? 이렇게 거쳐서 얘는, 아이고, 여기 있네요. 부신으로 가고요. 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는 거는 이게 다 무수신경이라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빠르면 여기서는 속도가 느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부신 수질로 가는 이 신경섬유는 그대로 유수성이 쭉 가게 됩니다. 왜? 왜냐? 얘가 뭐를 하는데?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해야지 지금 사람이 도둑을 잡든 뭐 아니지 도망을 가든 이렇게 행동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드레날 부신 수질하고 이 교감신경계가 이 많은 이 무수신경들을 지배하게 되는 이 영역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시키고 액티비티를 시키고 하는 그런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수신경이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경절이 갈래가 갈라져서 밑에 와서 두 개의 신경절을 거쳐서 연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두 개 있는 거 이 중에 위에 있는 곳은 상장감막신경절, 여기는 하장감막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쭉쭉쭉쭉쭉 와서 대장에 가서 시냅스를 하고요. 관략근 쪽에도 시냅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장벽은 이완을 시켜주고 관략근은 수축을 시키니까
배출을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꽉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포가 이렇게 연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요추에서 나오는 11, 12번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시냅스를 해주고요. 뭐가 하나가 더 달렸는데. 죄송합니다.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다 맞는데. 이게 론이었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와서 시믹스를 해주면 여기서 뚝뚝뚝뚝 한 게 소장에 가서 해주고 소장도 대장하고 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교감신경계에서. 그리고 여기서 갈라진 게 방광으로 가서 방광택은 이완화시키고 관략근은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배출을 못하게 막죠. 그리고 생식기로는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딱 비축해서 한 곳으로 여기가 이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이쪽 혈관에 피를 많이 보내줘서 어떻게든 이렇게 중요한 장기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혈관들은 축소를 시키고 다른 기능들은 축소를 시키고 원하는 목적을 확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부교감신경계가 급하게 빨리 하고 한 2, 3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요게 요 과정까지가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 그러면 부교감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량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거의 반대작용을 하겠죠. 그럼 반대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은 뇌신경에서 신경축사기 뇌신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몇 번? 3번, 7번, 9번, 10번입니다. 3번 뇌신경은 동안신경, 7번 뇌신경은 안면신경, 그리고 9번은 서린신경, 10번은 미주신경이죠. 미주신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우리 뇌신경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3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전 섬유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고 신경절 후 섬유들이 장기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장기와 인접한 신경절에 굉장히 붙어있는 신경절에 연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쪽에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동안신경이라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눈동자 쪽으로 가겠죠. 여기서는 두 군데 시냅스를 하는데 여기가 이게 모양체 신경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거 점선입니다. 바쁘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 가서 홍채를 시냅스를 해서 홍채의 동공을 확장되었던 동공을 축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모양체 눈동자 모양체근에 와서 모양체 근거리 시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극장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은 이게 시야가 조금씩 흐릴 때 그걸 조절해 주는 게 부교감신경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7번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은 이렇게 와서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 입구의 신경절. 예, 입구의 신경절이라고 불리는 신경절에 시냅스를 합니다. 얘가 어디로 가느냐? 쭉쭉쭉 가서 눈물샘에 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분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9번 여기 신경 가지가 하나 갈라져서 나와서 두 군데 연접을 합니다. 이것이 악하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군데 쭉쭉 나온 거는 이쪽 땀샘에 연접을 하고 땀샘이 아니죠. 침샘에 연접을 두 군데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침 분비를 촉진시키죠. 아까 교감신경계에서 제가 지금 맡은 두 가지가 뭐였냐면 세 가지가 뭐였냐면 피부에서 피부 혈관을 축소시키고 피부 평활근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땀샘을 분비시킨다라고 했는데 제가 교감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그런 거를 방금 여기서 잠깐 빠뜨렸는데 여기는 지금 침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랐던 침이 지금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편안해지는 입안이 마르는 이런 작용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이 서린신경이라고 했죠. 여기서 출발했는 거는 이렇게 와서 이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절에 연접을 해서 이쪽에 하나 더 있는 타액샘에 이렇게 해서 침분비를 또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주신경에서 이제
쭉 나와서요. 기관지에 바로 들어갑니다. 하고 여기 안에서 다른 작용들을 할 때 신경절 후 섬유가 되어서 여기는 무수신경이 나가서 이렇게 다른 작용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완이 아니라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요. 심장에 와서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냅스를 해주면 심장 박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위장은 그 부교감 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위장인데요. 위장에 오면 위장이 이제 그 연동 운동을 하게 되고 위선이 분비되고 그래서 관략근은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편안하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도 가서 동원을 취소시키겠죠. 그리고 대장에 가면 마찬가지로 위장처럼 연동 운동을 해주고 관략근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배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장하고 이게 밑에 있는 이거는 이쪽 요추에 있는 신경절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추에 있는 미추죠. 요추가 아니라 미추. S2, S3, S4 있는 신경절 세 개를 쭉 해서 시냅스. 신경전 신유들은 장기 안에 들어있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저도 액자 그려놓고 싶은데 도저히 집에 가서 새로 그려서 액자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설명이 하나 더 있는 게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 화학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박사님 나중에 보충 설명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홍콩 대단하죠? 네. 한국에 대단해요. 근데 진짜 좀 이야기할 것은, 왜냐면 우리 지금 발표하는 사람들이, 처음 발표하는 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계속 지금 그 홍콩문의 발표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 나와갖고, 내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런 리듬 전시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300명 앞에 전문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강사, 이 앞에 서갖고는 어떤 경우도 익스큐즈가 안 돼요. 처음 훈련하는 사람을 제가 계속 이렇게 넘겨주는데, 너, 내가 그림이 못 그리는데, 내가 왜 자꾸 화를 내냐 하면, 그거는 천국에 대한 신뢰야. 설령 자기가 그 뭐래도,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 마운트는 함부로 누가 쓰는 마운트 아니야. 그리고 지금 3년째 하는데도 그 패턴 안 바꾸고 있어.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거 오늘 여기 썼을 때는 이 앞에 서울대 교수가 있어도 학생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앞에 선 사람은 어떤 경우도 뭐 잘못됐다든지 내가 준비 안 했다든지 요하고 준비 안 했단 말은 성중 모두 가는 거예요. 30명 있으면 30명 시간대 앉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잘했는데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 자, 그거, 이래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TV 세트를 내려놓고, 이것저기다가. 지금 우리 우리 홍천구가 했는 것 중에 사실은, 웨지컬 이야기 하면, 중요한 걸 강조해줘야 돼요.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 실제로 이게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설명의 편의상으로 그리면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부위라는 게, 여기 보시면, 짠 따랐어요. 심패틱 트렁커. 또 너무 꼭 기억하고 왔어요. 심패틱 트렁커. 교감신경간이라고 해요. 혹은 교감신경 기둥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해봤는 거 보면 이게 쫙 있어요. 키가 막혀요. 여기 척수로 대부분 알잖아. 근데 옆에 이렇게 교감신경 절들이 쭉 연결되어가지고 기둥을 만드는 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부교감 아니고 교감신경절이 쭉 척수를 따라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실 미주신경, 사실은 오늘 11명 발표하는 중에 홍천구한테 맡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타 클래스에서 그림을 준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딴 그림을 줬어요. 한번 실제로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 한번 보세요. 자, 조금 전에 가는 김에 이거 지금 참가하신 분 내가 요거 좀 보내드렸거든요. 바로 그림입니다. 자, 저걸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줘버리고, 예. 그 다음에, 자, 이게 미주신경입니다. 예, 이거 좋아하고 못 그리잖아. 예. 이거 미주신경 하나가 지금 이 전체 내장 대부분을 관장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거 보시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베가스, 예, 요거 10번 넣어 해갖고, 여기서 시작되는데, 말 그대로 미주, 헷갈릴, 달릴 주자잖아. 이게 전체를 이렇게 관장해요. 예. 그래서 도교감 신경은 그렇게 많지 않아. 요 위에 한 서너 개 이렇게 있어요. 교감 신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기둥은 교감 신경 트렁크라는 거고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척추. 그래서 이제 이나스라든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요게 동전을 포개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예, 괜찮습니다. 예. 요거 하나하나가 요렇게 이렇게 독립재산이죠. 요렇게. 요거 하나하나 독립재산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그림 그렸잖아요. 요 손에 갈비뼈들이 어떻게 이걸 뚫고 나오는가. 그거 아주 기가 막혀요. 발생 때 보면 이것들을 뚫고 나와요. 요 사이는 사실 원래 저 발생 때 보면 요게 통뼈입니다. 하나 뼈인데 혈관하고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때는 초기뼈는 전부 연골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참 재밌어요. 이쪽 부분이. 예. 그리고 사실은 누로사이즈에서 가장 복잡한 게 자율신경입니다. 예. 구조적인 것. 예,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예.